확률이 높다. 그게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죠.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어딘가 자꾸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어떤 곳에서 암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염증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난 어느 부분에 염증이 많아. 그러면 그 염증을 치료하고도 그 염증과 관련된 세포 조직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그 조직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드름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드름 때문에 여기저기 흉터가 있었고 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여기 코하고 입 사이에 여기에 아주 되게 큰 고름이 생겨서 이렇게 고름을 딱 짜고 나니까 거기에 그냥 거의 녹두알이 들락날락 할 만큼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흉터가 계속 있었어요. 거기가 뺀질뺀질하게 딴 데 조직하고 다르게. 그런데 제가 뉴트릴라이트 먹고 한 4-5년 만에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 흉터가 없어지고 얼굴도 그런 여드름 자국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메이를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제가 피부 체크를 했을 때는 여기저기 잡티가 많았는데 도리어 지금 나이 들어서 잡티가 더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걸 계속 이 염증뿐만이 아니고 세포 조직을 살리는 거에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그런 게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의 치료라는 건 손상된 조직을 되살리는 것까지 해야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죠. 면역은 뭐냐? 면역은 이런 염증이 생기지 않게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염증이 생겼어요. 우리 피부 조직, 피부 세포 끝에는 피부막 쪽에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다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역 세포들이 있고요. 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아주 이런 이종 단백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장이죠. 이런 장에서도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종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쓸 수 없는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지 않게 막이 단단하게 있으면 이런 면역이 좋아지는 건 이게 무너졌다. 그럼 곱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은 어디를 중심으로 면역이 발동하냐면 일단 여기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그 마지막 조직을 보호하는 걸로 면역 세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당한 그 조직을 파괴시키면서 그 나머지 조직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염증으로부터 보호된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거기 혈관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이랑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면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염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코로 냄새를 잘 못 맡죠. 둔해지는 거예요. 그 조직이 자꾸 둔해지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가 비염에 좋은 걸 영양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어느 날 코가 뻥 뚫리는 것처럼 냄새가 막 느껴지고 그러면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을 준비하는 염증을 좋아지게 하는 염증이 안 걸리게 하는 면역 플러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키는 것까지 하는 게 영양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은 어디에 관여하냐면 감염이 안 되게 관여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나 꽃가루나 천식에 그 증상이 안 생기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거로부터 몸이 안 걸리게 도와주는데 일단 걸리면 그거를 면역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무너진 상태를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했어? 그럼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양을 더 많이 공급하면 그 면역으로 해서 무너진 조직이 되살아나는 것까지 하는 게 영양의 일이기 때문에 영양이 면역도 좋아지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직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여서 저는 아메리카 뉴트릴라이트를 계속하면서 뭘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진짜 이게 영양이 다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도 면역이 좋은 사람은 노화가 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약한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죠. 왜냐하면 면역이 약하면 자꾸자꾸 세포 조직에서부터 피부 조직에서부터 장 조직에서부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로부터 자꾸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는 그 막이 막아내지 못한 걸 몸이 해결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뭐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면역이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점막들 있죠. 점막들이 아토피나 점막들이 예민해지잖아요. 꽃가루나 어떤 공기로 인해서 들어온 어떤 균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서 예민해질 때 면역은 어떤 걸 하냐면 면역 글로불린을 과도하게 발현시키면서 얘네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걸로 우리 몸의 면역은 그 정도밖에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을 복구해주고 더 이상 면역 글로불린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는 건 그런 건 영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은 이미 내 면역이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면역이 버텼어요. 면역이 막 피도 빈혈이고 영양도 별로 없고 몸 주인이 단백질도 잘 안 먹어주고 몸 주인이 지방도 잘 안 먹어 좋은 지방도 안 먹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타고난 면역이 막 버틴 거예요. 살려고. 막 버티다가 결국은 그게 무너지면서 면역의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는 보통 관절염과 다르죠. 보통 관절염약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루푸스. 이거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약 먹으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교원병이라는 건 우리 몸에 조직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결합 조직이 약해지는 거. 이런 게 전부 자가 면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몸이 더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면역은.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좋아지게 하고 루푸스를 좋아지게 해서 궁극적으로 더 이상 자가 면역 시스템의 오류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단계로 나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영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화는 전체적인 신체에서 진행되는 건데 내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점막도 약해지고 몸의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뭐 자연히 그렇겠죠. 장 환경을 좋아지도록 만들어줘 본 적이 없으니까 장 환경은 계속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니까 거기에서 독소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노화도 진행되는데 이 장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지면서 신체 조직의 노화가 더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면역보다도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염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혈관 손상이나 세포 조직의 노화나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거나 장환경이 나빠지거나 모든 결과론적인 염증의 원인은 다 건조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막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면 노출되죠. 외부로부터. 점막이 건조하다는 건 뭐가 없는 거죠.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림프관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짝바짝 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손상이 되고 건조하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백혈구도 없고 항체세포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수분도 없으니까 건조하니까 자꾸 갈라지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어떤 게 생기냐면 염증이라는 게 잠깐만요. 염증이 유발되면서 외부로부터 그게 공격을 받은 점막이 복구되는 과정 중에 항체 세포가 막 싸우는 결과가 염증인 거죠. 잠시만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주머니 핸드폰이 울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이게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결국은 건조증이 유발되는 건데 모세혈관이 많이 손상될수록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결국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계속 균으로부터 침범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조직이 망가지면 결국 나중에 면역은 어디까지 한다 그랬죠? 더 이상 손상되면 안 되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검게 만들거나 그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가 되게 딱딱해지죠, 조직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부들부들해서 다시 정상세포가 되는 건 그거는 영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점막이 점점점 약해. 여기 모세혈관이 죽으면 여기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거기 시커매지죠. 잡티가 생기고. 근데 잡티도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면역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젊었을 때는 좀 덜하다가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니까 그 나이가 드는 경계, 너무 그 심한 경계 중에 하나인 그 갱년기, 남자도 50 전으로, 여자도 50 전으로 이 갱년기가 오면 급격히 이런 염증이 많아지면서 잡티, 주근깨, 주름,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장 환경이 나빠서 변비 설사 심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염증은 건조증으로 시작되는데, 건조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양 아시죠? 오메가3. 오메가3가 너무 좋은데 나이가 들면 오메가3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가 되면서 아무리 오메가3를 평상시처럼 먹어도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서 오메가3를 막 15알, 12알 막 이렇게 먹은 적이 있다고 여러 번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책을 많이 들여다 보니까 그 오메가3가 더 잘 해결되게, 더 잘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아이들이 비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군이 나이가 들면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B3는 피부염이나 햇볕 알러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햇볕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뉴트릴라이트를 먹고 이스티비를 많이 먹고 이 햇볕 알러지가 한 2년 만에 완전히 좋아졌어요. 싹 나았어요. 햇볕 알러지로 얼굴도 얼룩얼룩했고, 햇볕이 강해지는 5, 6월 되기 시작하면 피부가 근질근질하기 시작해서 한 6, 7월, 막 8월 이때는 거의 피크죠. 그래서 7, 8월 한여름에 긴팔 입고 다녀야 될 만큼 이 피부가 완전히 다 그냥 뻘긋뻘긋해가 다 피나고 막 이럴 만큼 긁어도 이게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늘 여기 핏자국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피부병이라 그래가지고 늘 긴팔 입고 다닐 만큼 이 햇볕 알러지가 심했는데 이스티비 먹고 좋아진 거예요. 한 2년 만에. 그래서 그냥 비군을 계속 먹었죠. 그런데 제가 갱년기가 딱 되니까 더 이상 이스티비를 먹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 알러지가 다시 생긴 건 아니지만 비타민 B군을 이스티비를 하루에 5알, 10알 먹어도 충분했던 게 20알, 30알, 50알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서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스티비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메가3를 많이 먹었죠. 근데 오메가3를 먹어도 10알, 12알, 15알을 먹어도 그만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못 봤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단백질인 거예요. 이 비타민 B3가 굉장히 좋은데, 이 비타민 B3가 몸에서 일을 잘하려면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타민 이스티비를 50알을 먹어도 갱년기가 되니까 더 이상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갱년기를 기점으로 단백질 대사가 20% 아래로 떨어져요. 젊었을 때가 100이라고 치면 20% 아래로 떨어지니까 저는 바닥인 거죠. 그래서 트립토판을 이용해서 비타민 B3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비타민 B3가 트립토판이 없으니까 활성화되지 않는데, 심지어 비타민 B1, B2, B6가 없으면 아예 비타민 B3가 몸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수갑 채우듯이 비타민 B3를 백날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비타민 B3가 어떤 일을 하냐? 햇볕 알러지를
가지고 병원을 가면 뭘 주죠? 스테로이드를 주죠. 그럼 그걸 뭐 싹 가라앉아요. 진짜 귀신처럼 하루 만에 싹 가라앉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티졸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B3가 코티솔, 티록신, 인슐린 합성에 필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B3가 트립토판을 활용해서 간에서 비타민 B3를 합성해내거나 활성화시킬 때 이 비타민 B3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티록신도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도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단백질부터 시작하는 거죠. 단백질이 비타민 B3를 합성해내고 활성화시켜주면 이 아이가 코티솔을 잘 만들어지게 도와줘서 우리 몸의 면역이 좋아지는 거죠. 코티솔은 염증을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해지면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3가 필요해서 저는 막 이스티비를 먹고 옛날에는 비타민 B3 먹으면 다 해결됐던 염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메가3가 보충돼야 되고 그래도 완전하게 젊었을 때처럼 그런 효과를 못 이길 때 이분들은 다 뭐가 부족한 거냐면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염증 같은 게 좋아지면서 평상시에 내가 원했던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해결이 안 돼. 이건 이따가 단백질을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을 또 몸에서 잘 해결해 주는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이 비타민 B3, B5, B6가 주로 지방 대사에 관여해요. 그러니까 B6는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해요. 그리고 비타민 B12도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해요. 그런데 굉장히 면역하고 항체에 면역하고 지방 대사에 중요한 거라 여기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는 또 하나는 비타민 5. 비타민 B5는 비타민 B3 이상으로 중요해요. 얘는 훨씬 더 지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얘는 콜레스테롤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상 지방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 생기지 않게 도와줘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5는 피부 습진, 펠라그라병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피부 질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피부 습진성 질환, 피부 염증, 변비, 관절염, 십이지장 궤양 이런데 비타민 B5가 아주 중요한데 비타민 B5는 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장내 박테리아가 이 역할을 못 해주면 비타민 B5가 활성화되거나 합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B5랑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집중적으로 몸에 지방대사 이상이 오는 거죠. 지방대사 이상이 오면 당연히 점막이 약해지겠죠. 우리 점막이 매끈매끈한 점막이 되려면 지방대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5는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해요. 비타민 B3처럼. 그래서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억제되고 이 코티졸이라는 아이는 상처 치유에 굉장히 탁월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대가 나갔어요. 뭐 인대가 끊어졌어요. 뭐 어디 상처 났어요. 수술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스티비를 계속 드시라 그러는 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로도 예방하지만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염증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피로도 병원에서는 염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몸의 지방이 계속 몸에서 순환이 잘 되고 호르몬 기능이나 이런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요런 비타민 B3, 비타민 B5. 근데 비타민 B3, 비타민 B5가 다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단백질과 장내 박테리아라는 건 유산균이죠. 유산균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런 게 다 공급돼도 정말 중요한 건 B6가 있어야 항체가 잘 형성돼요. 면역이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B6는 B12랑 같이 일해요. 그래서 우리 영양은 서로 물고 물리는 체인처럼 같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지방 대사가 좋아진 다음에 지방이 계속
우리 몸에서 좋은 지방으로 남아있으려면 지방이 잘 안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균형이 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오메가3가 적으면 오메가6는 오메가3보다 훨씬 산화가 빠른 아이예요. 훨씬 산화가 빠르니까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통증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먹는 음식에는 오메가6가 훨씬 많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인터넷에 자꾸 식물성 오메가3를 드세요. 사람들이 식물성 오메가3는 오메가3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EPA하고 DHA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기름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식용유로 포도씨유 먹잖아요. 거기에 많아요. ALA라는 알파 리놀렌산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3를 먹으면 EPA랑 DHA를 먹는데 이 EPA랑 DHA가 그 아주 좋은 리놀레산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식물성 지방들이에요. 이런 게 오메가3 안에도 있어요. 우리 오메가3 안에는 EPA와 DHA가 몸에서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반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이 균형이 있기 때문에 구테어 오메가6라는 이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EPA하고 DHA를 수은이나 납이나 기타 등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순수한 오메가3를 좋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은 대체로 바다에서도 오래 살아있는 아이들이거든요. 30년, 수명이 30년, 40년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많이 누적돼 있죠. 그래서 아메이드에서는 오메가3를 어디에서 추출해요? 그 중에 오메가3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수명이 짧은 아이. 이런 아이는 어때요? 납이나 수은이나 이런 바닷속에 많은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저열로 추출해서 리놀레산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만든 게 세몬 오메가3거든요. 이런 걸 먹으면 EPA하고 DHA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심혈관이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 굵은 혈관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혈관들 있죠. 작은 혈관에서도 기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오메가3가 몸에 있으면서 심혈관이 건강해지면서 모세혈관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어디에 많냐면 식물 채소에 많죠. 그런 계란 노른자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으로 골고루 먹는 음식에 얘네들이 추출해서 각각의 장기에 필요한 모세혈관에 필요한 지방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젊어서 오메가3를 아주 잘 드셔주시면 나중에 눈이나 귀나 뭐 아니면 신장이나 자궁이나 이런 데 필요한 기름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불파지방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름이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오메가3를 신선하게 먹거나 균형을 맞춰서 먹지 않으면 젊어서 지방 대사가 좋을 때 그런 다양한 기름을 식물에서 추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기름으로 추출하는 것처럼 내 몸에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시금치를 먹었어요. 시금치에 있는 내 몸에 필요한 식물성 오메가3를 추출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각각의 모세혈관에 필요한 다양한 오메가3를 불파지방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늘 오메가3나 아니면 기름이 부족해서 좀 젊어서도 건조했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 이 지방 대사도 떨어져요. 아까 보셨죠? 단백질 대사 떨어지면 지방 대사 떨어지죠. 근데 이 지방 대사를 어디서 해요? 간에서 하잖아요. 30대가 간이 좋아요. 50대, 60대가 간이 좋아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대에 술을 더 잘 마셔요. 50대, 60대에 술을 더 잘 마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대사라는 간 기능이 약해지니까 이런 다양한 불파지방산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죠. 젊어서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나이 들면 이런 쪽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백내장이 오거나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뭐 난청이 오거나 아니면 이명이 오거나 막 이러니까 어때요? 다시 귀가 잘 들리는 걸 먹어야 되고 머리에 좋아지는 진코엠을 먹어 또 다양한 걸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 영양에는 다양한 지방이 없지요. 그런데 기능성 영양에는 다 지방이잖아요. 소팔메토 지방이죠.
진코엠 지방이죠. 그리고 코큐텐도 지방이죠. 그렇게 또 뭐 있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비저나이드도 지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성은 대부분 지방 성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에 이런 좋은 지방이 안 들어가고 다양한 지방을 만드는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지방을 먹어주는 거죠. 그런데 오메가3를 잘 먹어주고 지금도 저는 오메가3를 잘 먹고 코큐텐 정도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먹고 그리고 나머지 기름들을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줄였어요. 단백질을 확 늘리면서 나머지 지방들 되게 많이 줄였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건조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에 알아서 다양한 지방을 만들어내는 걸 하면 훨씬 더 몸에 그 건조증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방을 몸에서 다양한 지방이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게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예요. 그래서 저는 코큐텐하고 카로틴하고 오메가3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지방을 먹거든요. 불포화 지방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나머지는 단백질을 공급하면 그런 게 되게 많이 여러 지방 대사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간이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증과 면역과 지방과 단백질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런 거를 또 잘 조합해 주니까 손끝도 다시 다 편안해지고 이 거스름도 하나도 안 생기고 발뒤꿈치도 물론 굳은 살이 없고 그리고 몸 여기저기 어디에도 통증도 없고 염증이 없으니까 좋은 거지. 거기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왜 우리가 이런 그 면역이나 이런 데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막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가 세포 조직만 생각하는데 단백질이 결국은 막을 형성해주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막단백질이 결국 뭘 만들어주냐면 혈관 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메가3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메가3 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에다 단백질을 먹는데 그래서 전 단백질을 늘 하루 한 스쿱 정도는 먹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갱년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단백질 대사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단백질 대사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바로 단 거 먹죠. 단백질 대사가 떨어지면 그게 글리코겐이 저장되는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일단 이게 에너지로 쓰여요. 그런데 에너지를 쓰이기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죠. 젊어서는 에너지를 쓰이고 얘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요. 얘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단백질이 몸에 있으니까. 그래서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쓰는데 점점점 뭐가 약해지죠? 글리코겐은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에너지로서 반짝. 그 다음에 글리코겐으로 전환되는 단백질이 없으면 전부 지방화 되거든요. 요게 중성지방이잖아요. 요게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요게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요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생기는 건데 얘는 중성지방은 갑자기 당분으로 분해되지 않아요. 근데 글리코겐은 근육이나 간에 저장돼 있다가 얘는 내가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바로 분해돼서 당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은 부동산이라면 글리코겐은 돈인 거예요. 은행에 적으면 현금. 깨기 쉬운. 그냥 내가 오늘 깨면 이자 좀 덜 받으면 돼. 이런 아이인 거예요. 얘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포도당은 그냥 현금이고 현금 쓰기 막 좋죠. 남아요. 그럼 어떤 저금해야 되잖아요. 저금하지 않고 내가 이걸 부동산에 넣어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돈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어딘가에서 현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밥심으로 살아.
그리고 당 떨어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꾸 뭘 먹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가 문제가 오냐면 막단백질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콜라겐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비타민 B군 합성해도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막단백질이 안 되면서 탄탄해지지 않는 거죠, 혈관이. 그리고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B군 합성에 문제가 오면서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3를 옛날에는 4알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열알, 12알을 먹어야지 4알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대사를 높여줘야 되는데 단백질은 늘 내가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못 냈는데 단백질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니까 단백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끊다 보니 지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이어트를 얘기하거나 건강과 암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단백질로 우리가 지방 대사를 좋아지게 만든다. 단백질이 좋아야 결국 근육이 건강해지면서 단백질이 좋아야 우리 몸에 염증이 안 생긴다고 얘기하는 의사가 있고 또 지방이 우리 몸에서 잘 있으려면 케톤이라는 그 케톤식을 또 얘기하는 의사가 있어요. 케톤이 몸에서 지방이 케톤화되면서 탄수화물 없이 우리 몸에 살 수 있는 거. 그러면 살이 잘 빠지고 살이 절대 안 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영양이나 다이어트나 면역이나 해서 얘기하는 거 문제가 생기면 다 끊는 게 이 탄수화물인 거예요. 얘를 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탄수화물을 좀 끊어보죠. 밀가루를 좀 끊어보고 과자를 끊어보고 단 음료수를 끊어보고 단 믹스커피를 끊어보고 그리고 밥을 좀 줄여보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는 거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단백질 대사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단백질 흡수력이 줄어들어서 옛날에는 한 스쿱 먹으면 한 60-70을 썼다면 지금은 10, 20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집어넣어 줘 본 거죠. 그랬더니 막단백질이 더 좋아지는지 내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먹고 좋아진 거는 저한테는 해결되지 않은 뱃살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한 번씩 보고 큰일 났다. 저도 사실 이게 참 걱정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배가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배가 없어졌어요. 제 배가. 근데 그 부종이 전부 그 부종, 지방 이걸 전부 염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염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내장 지방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8kg가 빠졌어요. 근데 8kg의 대부분은 배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단백질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건강해지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혈관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 안에 내막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내막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까요? 혈전이 생기거나 이 안에 상처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겠죠. 이 안이 매끈해지겠죠. 이 안이 매끈해지고 혈관 안에 나이가 들면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미세하게. 그러다가 염증이 심해지면 이게 터지는 게 뇌출혈이잖아요. 근데 이 내막이 좋아지니까 혈관 염증이 좋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제가 올해는 추위를 안 타요, 추위를. 하나도 안 추워요. 사람들 막 추워서 그렇다는데 추위를 안 타요. 결국은 뭔가 순환이 좋아지고 지금 내가 몸의 모든 대사가 좋아진다는 거죠. 콜라겐도 결합 조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콜라겐이 한 줄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한 줄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여러 줄이 꼬이는 게 콜라겐
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심지어 접혀요. 여러 번 접히면서 그 아이가 그 단단한 콜라겐층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결합적이지게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탄탄해지겠죠. 혈관이 탄탄해지니까 웬만큼 내가 구부리고 앉아도 다리가 절저리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약하면 내가 쭈그리고 앉은 만큼 혈압이 팍 접히겠죠. 혈관이 확 접히겠죠. 그런데 여기 염증까지 있으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혈관 내벽의 염증을 잡아주는 거는 결국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고 단백질이 약해지면서 우리 몸에 모든 혈관 염증으로 비롯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또 안 넘어가셨는데 다시 공유할게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이거는 일단 그 이미지가 잘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져 갖고 이게 인슐린이에요. 이게 인슐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다 보이시죠? 여기 이게 다 단백질 이름이거든요. 요게 발린, 류신, 히스티딘 뭐 이런 거, 세린 이런 게 다 글리신 근데 이게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슐린인데요. 근데 이 순서를 알고 있는 아이는 천연이어야지만 이 순서를 알고 단백질 이렇게 연결시켜 준대.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갔다 차곡차곡 연결시켜 준 아이가 누구예요? 비타민 미네랄이죠. 비타민 미네랄이 이게 글리신 옆에 아르기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은 글리신 옆에 아르기닌이 있고 아르기닌 옆에 뭐 글루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합성은 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 복글복이라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발린 옆에 류신을 넣고 류신 옆에 트립토판을 놓는데 재수 없으면 류신 옆에 시스테인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지. 이 에러가 하나 생기는 걸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얘가 계속 복제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 또 하나는 요게 미네랄이거든요. 요런 미네랄 체인들이 우리가 단 걸 먹으면 얘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얘가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능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기근의 시대를 거쳐서 진화한 인간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시절부터 지금 풍요로운 시대로 먹을 게 없을 때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되게 많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눈곱만큼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고기에도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나머지 기능들은 있는데 혈당을 낮추는 기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슐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기능은 인슐린밖에 없는데 얘조차 망가지면 당뇨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당분이 되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거나 염증으로부터 몸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탄수화물을 끊고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그래도요. 하루에 밥 반 공기 이상은 먹어요. 뭐라도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빵 한 쪽을 먹게 되거나 누가 주면 케이크 포크로 한 번만 찍어 먹더라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안 먹더라도 탄수화물 안 먹더라도 안 죽는 건 우리 몸의 모든 대사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오메가3가 있으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당분은 우리가 먹는 채소에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단백질이 점점점 중요해지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모든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보신 대로 혈관 내벽의 염증,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 겉에 여드름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가. 구내염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혈관 내벽의 염증 때문에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혈관 내벽의 염증을 만들어주는 그 기저막을 탄탄하게 해주는 단백질은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 조직이라는 거, 이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결합 조직에 문제가 오면 결국 뭐가 오냐면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류마티스 같은,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뭐 이런 것도 다 결합 조직. 요게 뭐냐? 요게 단백질이잖아요. 콜라겐. 요게 부족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사실 요거예요. 교원성 질환. 그게 뭐냐면 다 이런 거, 뭐 천식, 아토피, 알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질환 있죠. 만성 질환은 전부 교원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되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걸 점점점 크게 두면 결국 이게 문제가 오면서 여기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은 교원성 질환을 갖고 있는 엄마의 아이한테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괜찮은데 아들이 베체트가 오거나 아들이 뭐 크론시병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마 아버지는 괜찮은데 딸이 뭐 류마티스라거나.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대를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 대사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간 기능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대를 거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부터 이걸 자꾸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서 저는 이미 되게 많이 시간이 늦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단백질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서부터 문제가 오면서 왜 안 되지? 이번에는 혈관의 염증을 잡아주자는 게 저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이제 50살, 40살, 30살 다 이렇게 3,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50에서 70년, 80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건강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염증이나 면역에 문제가 오는 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 결국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지만 간 기능에 문제가 오거나 간하고 부시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장기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약해지면 결국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혈압, 뭐 당뇨, 아니면 수분, 아니면 뭐 혈액 산도 이런 걸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들을 장기들이 하는데, 그런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면서 우리 몸은 호흡이나 순환이나 대사나 체온 조절 이런 게 약해지는 거예요. 호흡곤란 이것도 지금 자율신경에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은 내가 뇌가 멈춰도 순환을 하잖아요. 심장도 뛰고. 근데 심장에 문제가 오면 이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온 거죠. 소화, 대사 이런 것 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온 거예요. 뇌사랑 관계없는, 뇌가 명령하는 것과 관계없는, 운동과 관계없는 모든 거는 전부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오면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거는 사실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는 게 사실은 살면서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늘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율신경의 건강이 우리가 잘 맞춰지면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립구와 이 둘 다 면역세포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면 간 기능과 부신 기능과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합성이 약해지고 대사가 떨어져요. 그리고 예민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과립구가 과잉이 된다는 건 예민해지고 긴장한다는 거거든요. 늘 긴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문제가 오냐면 어깨가 뭉치죠, 자꾸.
어깨 통증 많은 사람 계속 어깨를 풀어주면서 나의 순환을 막지 않게 해야 돼요. 소화도 잘 되게. 어깨가 잘 안 뭉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당뇨, 혈압, 이런 거로부터도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깨 통증 없애려고 어깨를 내리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운동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깨 뭉침도 자연히 좋아지니까. 그리고 림프라는 건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과잉돼도 또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과립구가 과잉이 되면 긴장하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오고, 림프구가 과잉하면 알레르기가 진행되면서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웬만한 거에 노출되면 다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그 조미료 같은 걸 먹어도 금방 뭐 변비가 오거나, 아니면 설사하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잠을 못 자거나, 커피 조금만 먹어도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게 더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커피를 마셔도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는 저에게는 맥주 한 캔 정도면 거의 치사량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맥주랑 와인을 마실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시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맥주가 막 물처럼 들어가는 거. 왜 맥주가 오늘 이렇게 막 물처럼 잘 들어가지?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게 좋아졌구나. 해독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몸에 해독이 잘 되면 염증이 덜 생기겠죠. 그런 게 다 좋아지면서 내 몸에 기능이 업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그 점막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장점막. 이게 다 점막이잖아요. 이 육모 하나하나가 다 점막이잖아요. 보세요. 여기 다 뭐가 연결돼 있어요? 전부 혈관이 연결돼 있죠. 이 혈관을 타고 내 장 점막에서 들여보내는 영양을 간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본 건 요 위에 육모를 확대해서 보신 거고요. 그 육모 사이사이에 요런 파이어판이라는 M세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을 잡아서, 이런 균이 있구나. 그래서 그 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주는 게 임파 소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장 점막은 균이 너무 많아서 이런 특별한 시스템이 있고요. 피부 점막이나 이런 데는 그 pH 5.5의 산도를 유지하면서 균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점막을 건강하게 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는 침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 놨죠. 입에는 침이라는 독성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걸 살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어려서 가려움 막 침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게 독성 물질을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그때 맞는 다 면역, 방어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과 아니면 조미료와 커피와 술과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면 우리 몸에서 이제 몸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걸 이제 우리는 영양으로 하는 거죠. 영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대사도 도와주고, 비타민 B군은 철분 대사도 도와주고, 지방 대사도 도와주고, 특히 비타민 B3나 B5 같은 거가 부족하면 담즙이 담즙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담즙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효소를 만들 때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지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된 지방들을 내가 분해해서 담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튀김 먹고 치킨 먹고 그러면서 오메가3를 오늘 안 먹었다. 충분히 쓸어낼 만큼 안 먹었다면 오늘은 내가 아주 오래된 탁한 콜레스테롤 찌꺼기, 탁한 기름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담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그러면 그 탁한 콜레스테롤을 분해시키고 아주 탁한 피 찌꺼기를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낸 게 담량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담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보다 훨씬 힘들겠죠. 훨씬 힘드니까 담낭염이 생기는 거예요. 담낭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화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모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영양도 좋은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이런 염증이 다 담낭염이나 담도염이나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꼭 말씀드렸죠. 꼭 비타민 A는 드시라고. 비타민 A를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게 공급하는 방법, 카로틴. 이 카로틴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A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전부 카로티노이드로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카로틴은 굉장히 다양한 식물 성분이 갖고 있는 그 농축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카로틴이 몸에 들어가서 내 오메가3를 만나면 시너지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피부결이 아주 부드러워지지만 이 카로틴이 꼭 몸에서 좋아지게 만드는 거 하나가 간이에요, 간. 그리고 기관지. 그러니까 기관지는 엄청나게 많은 꽈리세포를 갖고 있죠. 그 꽈리세포를 펼치면 테니스 코트장만 한데 그 꽈리세포가 하루 종일 뭘 걸러요? 먼지를 걸르잖아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호흡에 들어온 미세먼지, 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들, 뭐 보면은 서울에 다니다 보면은 왜 이산화탄소 양, 무슨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내가 마시는 거예요. 숨으로. 그런데 그 마시는데 내가 그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오메가3나 아니면 비타민 A 같은 게 카로틴이 부족하면 기관지가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는 그냥 엄마 아버지는 괜찮았는데 나도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기관지가 되게 약한가 봐. 그러기도 하고 저처럼 기관지가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그냥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금방 기관지염에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관지를 건강하게 해주고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카로틴은 저는 누구나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GLA나 아니면 징코엔 같은 건 좀 덜 먹더라도 카로틴 플러스하고 오메가3는 반드시 많이 먹어서 이거를 많이 충분히 먹어주는 걸로도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 대사가 알아서 되는 거죠. 그리고 카로틴을 먹으면 이제 특별히 저는 이 카로틴을 먹으면 좋은 게 카로틴을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하고 눈의 피부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쓰는 요즘 같은 줌 시대에는 카로틴을 평상시보다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카로틴은 또 저는 많이는 안 권해요. 하루 4알에서 난 오늘 유난히 눈을 많이 썼다 그러면 6알. 만약에 카로틴으로만 먹기 좀 걱정된다 그러면 카로틴 4알에 DHA 4알, 그리고 비전 아이디 2알, 뭐 이렇게를 드시고 주무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눈을 보호해야지. 우리가 오래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 때 피부 생각해서 막 보톡스를 맞고 막 젊게 살려고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지만 눈 운동은 뭐로 하시겠어요? 눈 운동은? 눈에 염증이 생기면 아니 나이는 100인데 이미 80부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우리가 예방하고 노화를 관리할 수 있는 영양이 많이 공급된 현대 시대에는 진짜 많이 관리해야 되는 게 귀하고 눈이에요. 그래갖고 귀하고 눈이 좋아지는, 귀하고 눈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영양은 반드시 드셔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지용성 오메가3와 카로틴 플러스가 더 다양하게 여기 뭐 손끝 발끝까지 머리까지 다양하게 쓰이도록 도와주는 농축물이 들어있는 더블X. 저는 그래서 더블X는 다른 어떤 영양 제품하고도 비교하면 좀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장에 박테리아가 비타민 B5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스티비를 먹더라도 유산균이 비타민 B5를 활성화시켜주면 더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내 몸의 지방대사가 잘 되니까 장에서 박테리아가 비타민 B5가 있어야지 식이섬유를 만났을 때 뭐가 될까요? 여기서 단세지방산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에서 간에서 지방대사를 도와주는 걸로 내 몸의 모든 염증들이 완화되고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염증이 일어났던 자리가 새로운 피부 조직으로 되살아난다면 여러분은 훨씬 지금보다 통증과 염증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가 환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환갑 잔치를 했고 잔치라기보다는 밥을 먹었죠. 밥을 먹었고 그리고 제가 환갑을 기념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제가 어떤 칭찬을 받냐면
왜 이렇게 몸이 유연하냐.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생 운동 안 하다가 처음 운동한다니까 이 필라테스 강사가 겁을 먹은 거죠. 그랬는데 저를 보고 처음 놀래고 저를 실제로 운동을 시켜보고 2번 놀래고 계속 연속해서 놀래요. 뭐 놀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연할 수 있냐. 근력이 떨어지는 걸 유연성이 다 커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근력을 키우면서 나머지 저의 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영양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충분히 드시면서 여러분의 염증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놀러 다녀야죠. 그죠? 재밌게 놀면서 노년을 보냅시다. 감사합니다.